스타의 마음을 빼앗은 건 요즘 유행하는 새 옷이 아닙니다. 오래된 듯하지만 느낌 있는 레어템, 바로 빈티지 패션인데요. 그만큼 꼭 사겠다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이런 것도 가끔씩 나와서 좀 명품 브랜드 옷 같은 것도 되게 상태 좋은 애들 요즘 많이 있어서 꼭 갖고 싶다는 열망을 더 자극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이곳. 완벽에 대한 추구,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알아야 좋아하고 좋아하면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5살, 10살 때부터 그 엄마가 그 명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명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그런 열풍을 타고 국내 명품 시장의 매출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 하지만 과연 다 믿을 만한 제품일까요? 다양한 모델들을 들여와 판매하는 서울의 한 중고 명품 시장.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어가지고 그런 면모에서 되게 구하려고 노력하고. 중고면 어떠한 명품이라는데 2030 세대들 과거와는 다릅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계속 보고 열망했던 거를 갖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또는 뭐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뿅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 효과라고 하는 헤도닉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게 확실하고요. 어느 브랜드인지 첫눈에 알 수 있는 고유의 디자인과 로고. 유명 명품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짝퉁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생각해보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장, 중고 명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 같은 가격 역시 의심이 되는데요. 우리는 물건을 어떻게 들여오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명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해외에서 일단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헌옷수거함 같은 거 있어요. 강남이나 송파, 청담동 같은 데서 입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명품들을 가방이나 자파나 뭐 이런 것들 뭐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싹 수거해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넘긴단 말이에요. 수상한 소문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법.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품 찾아 산만리. 이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유통 경로가 국내엔 없다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저희 지금 15만 원, 12만 원까지 들어요. 이거 진짜예요? 뒤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정품인데 여자 거예요. 진통이라고요, 이거? 진짜요? 진짜요. 정품이에요. 백화점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중고 명품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기엔 그럴싸한데 정말 진품인가요? 명품 수선만 30여 년 이상, 베테랑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좀 우글쭈글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도가 조금 낮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싼 옷은 봤어요. 이거는 진품이 아닌 것 같은데. 옷 전체 만들어서 마무리 짓는 거,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한국에서는 명품들은 네. 여기가 마무리 선에서 여기서 아예 마무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없어요. 이게 품질 라벨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소재가 이거는 소가죽이다, 양가죽이다, 네. 아니면 이거 드라이 해라, 하지 말라 봐야 돼요. 알고 보면 보이는 진품과 가품의 차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도 하고 색깔도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탄탄한 빈티지 끝판왕. 설마 이것도 진품이 아닌 걸까요? 재료가 합성 같아요. 천연 가죽이 아니고. 아, 원래는 천연 가죽. 원래는 천연 가죽으로 만들지. 이런 로고도 좀 약하고 정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뜨거웠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설마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례자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라고 믿고 저 들고 다녔거든요. 아, 진짜? 네. 하지만 진실은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가품이 싫어서 중고 명품을 택했건만 진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서 환불할 수는 없어요? 가짜다. 산지 한 2, 3일이나 일주일 안에 가면은 뭐 찾을 수 있으면은 저 기억하시죠? 이러고 이제 인간적으로다가 되면 될까. 환불이나 안 돼요. 딴 걸로 바꿔주는 것도 싫어요, 사실. 아, 진짜? 네. 그런데 빈티지 명품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 그게 다가 아니었답니다.
그렇죠. 이론상으로 성립되는 거죠. 가짜인 거 아는데 진짜라고 얘기해가지고 일반 가짜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단돈 2, 3만 원에도 자격증 성립하는 거죠. 그 한 사람한테는 2, 3만 원이지만 뭐 100명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그 수익도 상당히 되는 거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인데요. 그 합의의 전제, 그래서 이거는 진짜니까 5만 원이다. 이런 전제가 입증이 되는데 그 전제가 입증이 잘 안 되겠죠. 불합리한 유통구조,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현금을 무조건 받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라고 팔았는데 손님이 가짜로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판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런 물건 취급은 안 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무마가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유통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 그러나 그들도 소비자에게 말하고 싶답니다. 명품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봐도 명품인데 어디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팔아도 값어치가 있게 뭐 몇십만 원씩 팔 수도 있는 건데 그 누가 5천 원에 그걸 파냔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팔지 않죠. 진짜일 확률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힘들다고 봐야죠. 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짝퉁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가짜가 범람하는 빈티지 시장. 지나친 명품 열기가 문제 아닐까요?